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브레인 멘토 영쌤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제 영상을 그동안에 봐주신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뇌가 너무 소중하구나, 뇌 관리를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또 SQ가 처음에는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니 이제는 SQ가 너무나 필요한 거구나, 앞으로 시대에는 SQ가 발달해야 제대로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저 더욱더 힘내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꾸준하게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뇌 건강에 좋은 꿀팁 10가지 공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는 뇌 명령법이에요. 뇌는 생각으로 작동을 시작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기까지 간단한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뇌 속에서 뇌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자극합니다. 처음에 카톡방에 이제 제 영상이 딱 올라오게 되면 그 눈을 통해서 그 제 영상에 대한 시각 정보를 뇌 신경세포들에게 계속 전달을 하게 되죠. 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마지막에는 전두엽에 가서 이 영상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와 같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그래도 바쁘지만 영상을 보면 분명히 한 가지는 건질 거야, 이런 판단을 내려서 영상을 보자 라고 뇌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가락을 이제 이용해서 클릭을 하라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기까지 이런 복잡한 메커니즘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뇌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뇌는 기본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지고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기 명령, 뇌 명령법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뇌와 심리학에 대해서 40년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신 유명하신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이 실제로 뇌 명령법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을 해보니까 실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실천이 되고 몸이 움직이게 되고 또 좋지 않은 습관들도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 이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그 유명하신 박사님의 이 뇌 명령법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뇌는 이런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명령을 하면 거부감이 들어서 더 안 하게 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요, 더 안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사령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소리를 내서 해야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공부해, 이런 식으로 자기 뇌에 명령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실제로 이와 같은 뇌 명령법을 활용을 해서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을 한 선수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부상을 입어서 사실은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기까지는 잘 종목까지는 소화를 하고 마지막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가는 사이클 경기에서 너무나도 다리에 또 쥐가 나고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경기를 포기해야지, 이대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를 포기하고 내려오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때 딱 떠올랐던 것이 이 유명하신 뇌 박사님의 한마디. 자, 어렵고 힘들 때에는 자기 뇌에 명령을 해라. 이와 같은 이 말 한마디가 딱 떠올라서 실제로 소리를 내어서 자기 뇌에 명령을 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 힘내. 페달 힘차게 밟아.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까지 다리가 다 풀려서 정말 힘이 하나도 없었던 그 다리에 이와 같이 뇌 명령을 한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딱 들어오게 되고 페달을 힘차게 밟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선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뇌명령법, 저희 실생활에 활용을 하면 굉장히 유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 뇌명령법을 활용을 해서 이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을 한 이 선수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제 영상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 뇌 건강에 좋은 꿀팁. 두 번째는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뇌를 놀리지 말라. 뇌를 계속해서 쓰라. 이것인데요. 미국 켄터키 대학의 치매 연구진이 미국의 노트르담 수녀회 수녀들 678명을 그 사후에 그 뇌를 기증받아서 치매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수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느냐고요? 자, 수녀들은 동일한 시간에 같이 일어나고 또 같이 잠을 자고 또 술, 담배도 하지 않고요. 또 출산 경험도 없는 등 동일한 패턴으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 연구의 대상자로 수녀들을 선정을 한 것이죠.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주인공은 101세에 사망한 메리 수녀인데요. 메리 수녀의 임종 후에 그녀의 뇌를 열어보고 그 연구진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101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죽기 직전까지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주 정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다가 임종을 맞이했던 그녀의 뇌는 실제적으로 뇌를 열어보니까 치매 등급 중에서도 최악의 등급인 6단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뇌의 대부분이 타우 단백질과 베타 아밀로이드 독성으로 인해서 대부분 파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최악의 치매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멀쩡하게 수도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메리 수녀의 비결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연구진들의 연구에 의하면 메리 수녀는 필요할 때 뇌를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저축해 놓은 뇌세포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에세이를 쓰고 또 음악도 듣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그와 같은 도전을 계속해서 했었던 이 101세에 사망한 고령자 메리 수녀가 이렇게 끊임없이 뇌를 놀리지 않고 썼기 때문에 결국은 뇌세포 숫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에세이에 주목을 해보죠. 제 6번째 영상인 SQ를 높이려면 뇌 발달에 좋은 5가지 습관 중에서도 이 글을 쓰고 메모하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되면 또 그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간단한 일기를 쓰게 되면 그날 있었던 정보를 또 조합을 하고 뇌에 있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을 서로서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뉴런 네트워크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곧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고 뇌세포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메리 수녀 이와 같은 평소에 이런 습관들이 또 글쓰기라든가 끊임없이 새로운 그런 경험에 도전하는 이런 습관들이 그녀가 이제 치매 단계로 인해서 뇌세포가 한쪽으로는 계속 파괴가 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끊임없이 뇌를 놀리지 않고 뇌를 썼기 때문에 또 많은 뇌세포 숫자가 저축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 결국 이것 때문에 치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101세나 살고서 이제 임종을 맞았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집에서도 따라하기 쉬운 것들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뇌 건강에 좋은 꿀팁 세 번째는 바로 손가락 접었다가 펴기 동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특히 엄지손가락에는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역시 좌뇌와 우뇌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에서 굉장히 손이 이 뇌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들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동작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양손을 드시고 처음에는 손가락을 접기 시작합니다. 네, 접고 이제 반대로는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펴는 거죠. 처음에는
점점 이제 속도를 내기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부드럽게. 그 다음에 뇌 건강에 좋은 꿀팁 네 번째는 바로 양손 묵찌빠입니다. 우리 한 손으로 하는 묵찌빠는 아주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손으로는 묵찌빠를 순서대로 하고요. 이 왼손은 오른손을 항상 이겨야 돼요. 왼손은. 그래서 오른손이 묵 하면 이걸 이기려면 왼손은 빠. 그 다음에 오른손이 찌 하면 왼손은 묵. 그 다음에 오른손이 빠 하면 왼손은 찌. 자, 이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네, 오른손은 묵찌빠를 하시고 왼손은 빠 묵찌를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여러분 이게요, 한번 해보시면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사실은 연습을 좀 했어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양손 묵찌빠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꿀팁은 집으로 항상 가는 그 길을 안 가본 길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항상 습관이라던가 무의식적으로 하던 것들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더 이상 뇌를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을 해보면으로써 뇌를 그만큼 쓰게 되는 거죠. 네. 내비게이션도 가능하면 안 틀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물론 새로 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만 그만큼 쉴 새 없이 뇌를 자꾸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섯 번째 꿀팁은 쓰지 않던 손으로 밥 먹기.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또 설거지도 저는 왼손으로 좀 할 때도 많고요. 또 걸레질 같은 것도 가능하면 오른손잡이는 왼손 쓰지 않던 왼손을 자꾸만 써서 또 뇌를 자극시키는 거. 또 일곱 번째 꿀팁은 습관을 깨고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보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82세의 그 고령의 할머님도 계속해서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도 배우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그와 같은 도전을 하고 계셔서 정말 건강하시더라고요. 자, 여덟 번째는 일기 쓰기, 간단한 메모하기 이거예요. 이건 역시 제 여섯 번째 영상인 SQ를 높이려면 뇌 발달에 좋은 5가지 방법. 거기에서 제가 메모하는 습관 또는 뭐 한 줄이라든가 3줄 일기를 통해서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 속에서 뉴런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계속 뇌세포 숫자가 증가된다는 거. 메리 수녀 역시 에세이를 쓰면서 이렇게 뇌세포 숫자가 증가했다는 말씀 앞에서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소리내서 책 읽기. 물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눈으로 그냥 읽어야 되겠지만 집에서 혼자 있을 때에는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게 자기의 음성이 자기의 뇌에는 가장 잘 입력이 된다는 사실이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더라도 좀 소리내서 읽는 거. 영어 단어도 그냥 눈으로나 또 손으로 쓰면서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소리내서 읽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훨씬 더 잘 외워지잖아요. 이런 원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세포 숫자가 증가하게 돼요. 특히 유산소 운동인데요. 달리기라던가 또 사이클 타기. 이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주는 효과가 다른 근력 운동에 비하면 뇌세포 숫자를 늘리기에는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뇌 건강에 좋은 꿀팁 10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건강한 뇌를 만들기 프로젝트 이 명쌤이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